몇 개월 동안 지겹도록 봐왔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바닥에는 끈적한 보라색 객체가 흐르고 있고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매일 보라색 세상에 들어갈 때마다 봤던 장면과 같았다. 처음에는 보라색 세상이 아닐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로는 아닐 거라 부정해봐도 이미 오랫동안 단련된 몸은 경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6개월간 꿈속에서 하염없이 어둠 속을 나아갔었다.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 동물들이 달려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지 않으면 밑에 있던 무언가가 발을 잡아채서 액체 속으로 끌어당기는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꿈에서 깨어났지만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 싶다. 솔직히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처럼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위험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해도 줄곧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어차피 만약 이곳이 꿈이라도 경험상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음 보라색 세상에 들어왔을 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무언가에 의해서 먹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게다가 경험상 이곳은 급박한 순간에도 절대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너무 느려도 앞서 나가도 큰일 나는 복잡한 곳이다. 적당한 걸음을 유지해야 무언가에 먹히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 뒤편에서 무언가의 발소리가 들려와도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뒤돌아봤다간 뒤에서 쫓아오던 동물에게 먹힌다는 사실을 수차례 꿈에서 겪었으니 이미 알고 있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면야 따라오던 발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 다른 곳을 살피다가 꿈과 다르게 밝은 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덕분에 매번 무심코 지나쳤던 검은색 덩어리의 표면은 파충류의 피부처럼 울퉁불퉁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알이라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잠깐 검은색 알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발소리가 사라졌다. 이제 발소리가 사라졌으니 소용돌이가 나타날 차례이니 적당한 순간에 뛰어넘으면 된다. 어두워서 그저 감으로만 뛰어넘었지만 이제 조금 밝으니 드디어 정체를 알 수 있어서 기대가 됐다. 하지만 막상 소용돌이 앞에 서자 예상외로 거대했다. 소용돌이 중간에는 하얀색 빛을 내는 파편 덩어리가 박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 땅이 요동치고 있다. 소용돌이 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환청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희미한 목소리는 간담을 서늘케 했다. 사실 발음이 어눌하여 잘 들리지도 않거니와 진흙 속에서 외치는 것처럼 질퍽한 느낌이라 듣고 싶은 음색은 아니었다. 그 목소리 때문인지 쉼없이 돌아가는 소용돌이가 당장이라도 휩쓸 것 같이 보였다. 무서워서 옆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뒤늦게 발목에 뭔가 잡혀 끌려가는 기억이 떠올랐다. 구덩이를 건너지 않으려 다른 방법으로 지나가 봤었지만 모두 결과는 처참했었던 기억이 문득 들었다. 결국 두려워하지 않고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가는 게 정답인 것이다. 소용돌이 속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렇다 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뿔싸. 벌써 뒤편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기서 너무 망설였다. 여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몇 초 뒤에 먹혀버린다. 어서 움직여야 한다. 소용돌이 정중앙에는 하얀색 유리와 비슷한 돌파편이 둥둥 떠 있다. 사실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지만 말이다. 애초에 이미 꽤 빨려 들어갔지만 아직 밟을 곳은 충분했다. 하지만 자꾸만 죽을 것이라는 속삭임 때문에 무서워 건널 수 없었다. 벌써 가까워졌다. 기껏 해봐야 남은 시간은 10여 초. 차라리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자며 생각했지만 다리는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야 움직여라.
제발, 간절한 바람 때문일까? 정신 차려보니 이미 소용돌이를 건너버렸다. 해냈다며 기뻐한 순간 갑자기 괴성이 들려온다. 밟고 지나간 하얀색 파편 아래 커다란 괴물이 늪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오토바이만 한 크기였는데 헝클어진 검은색 털 사이로 6개의 붉은 눈이 빛나고 있었다. 소용돌이에 빠진 괴물은 두꺼운 발톱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속수무책으로 늪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때 뒤쪽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정확히 말해 잠잠해진 소용돌이에서 들려왔다. 떠있는 하얀색 파편이 넘실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곧 잠잠해졌다. 괴물을 전부 먹어치운 늪에서 죽을 것이라며 사라질 것이라며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불길하기 그지없다.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다행히 불안한 마음과는 다르게 그 뒤로 별다른 일은 없었다. 꿈과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곳곳에 떨어진 파편들이 영롱하게 하얀색 빛을 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덕분에 그동안 힘들게 걸어왔던 길도 수월하게 갈 수 있었다. 매번 넘어졌던 곳도 사실은 돌멩이가 있어 그저 피하면 되는 곳도 많았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 하늘 높게 솟구친 벽이 앞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오른쪽, 왼쪽, 갈 길은 2가지뿐이었다. 뒤돌아서 다시 다른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모두 결과는 같았다. 왼쪽으로 가볼까 생각해봤지만 고장난 냉장고에서 들릴 법한 소리가 들려오니 가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굳이 가고 싶지 않았다. 결국 고민하다 항상 가던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나마 이게 오랫동안 버텼던 경로니까 말이다. 가파른 언덕 앞에 오자 어김없이 동굴이 보였다. 천장에서 똑똑 객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안에서 울려 퍼지니 오싹한 기운이 든다. 위치로 봐선 가로수길이겠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굴 같았다. 아까 학교를 대충 둘러보지 않았다면 여기가 그저 동굴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꿈처럼 동굴 안에는 희미한 하얀 빛이 있어 원래라면 어두워야 하는 동굴 안을 빠짐없이 밝혀주었다. 송곳니처럼 튀어나온 액체 찌꺼기도 벽에서 찐득하게 흐르는 액체 모두 보여주었다. 동굴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김없이 늑대 울음소리가 들린다. 다만 이번에는 늪에서 들리던 바람같이 희미한 속삭임은 들려오지 않았다. 질퍽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지니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나 정말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녕 답일까? 이대로면 작은 돌부리를 넘고 다른 경로를 찾다가 하얀색 공을 만지게 될 것이다. 결국 하얀색 공은 터져버리게 되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뻔한 결말에 들어가지기 망설여진다. 갑자기 땅이 울리며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붉은 눈을 가진 괴물이 있었던 곳이었다. 다가오던 의문의 발걸음도 놀랐는지 멈춰버렸다. 그곳에서 여러 개의 팔이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맨홀 구멍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수많은 팔이 땅을 밀쳐냈고 거대한 몸이 서서히 달빛에 비춰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중에 나오면서 늑대가 달을 보고 울음소리를 내듯 고개를 치켜들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도 했다. 길고 긴 울음소리를 끝마치곤 길쭉한 머리를 숙이자 머리 부분에서 6개의 빨간색 불빛이 나타났다. 머리는 어둠에 가려 흐릿했지만 분명 늑대 머리와 흡사했다. 늑대 괴물은 아직 전부 나오진 않았지만 대상 봐도 좋게 학교만 한 높이로 거대했다. 괴물은 덩치에 맞지 않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오려 했다. 사라질 것이다.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뒤통수 너머에 있던 발걸음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늑대 울음소리를 내며 다가온다. 점점 마음이 급해졌다. 하지만 동굴 안에 있는 액체는 밖에 있는 액체보다 끈적해서 앞으로 가기 힘들었고 하얀 빛에 다가갈수록 숨이 가빠와 빠르게 갈 수 없었다. 뒤통수 너머에서 의문의 동물이 으르렁댔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말았다. 늑대 괴물처럼 붉은색 눈을 빛내는 늑대 한 마리가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천천히 뒷걸음치자 늑대도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한 걸음씩 다가온다. 하지만 늑대가 동굴 바닥에 발을 대자마자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더니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늑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전속력으로 동굴 안으로 도망쳤다. 천장은 꿈과 다르게 빛이 조금씩 새어 들어왔다. 가로수길인 점을 고려하면 나뭇잎 사이를 액체가 덮지 못해 틈이 생겼을 것이라 짐작했다. 길이 조금이나마 밝아 튀어나온 검은색 돌도 보였다. 도와줘. 여린 소녀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역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는 이곳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간간이 동굴에서 새어나온 틈에서 죽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니 더욱 맞지 않았다. 돌 앞에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 분명 눈앞에 떠 있는 공이 나타날 테니까. 돌을 뛰어넘자 역시나 둥둥 떠 있는 공이 나타난다. 신기하게도 눈이 부시지 않는 공 안에서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가까이서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럽다. 마치 술 기운이 몰려올 때와 같았다. 정신을 차리니 무의식적으로 공에 손을 뻗고 있었다. 서둘러 공에 닿은 손을 뺐다. 공을 만지면 분명 하얀색 빛을 내뿜으며 터져버릴 테니 말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역시나 야속하게도 보라색 객체와 하얗게 빛나는 공 말곤 아무것도 없다. 액체로 막혀버린 길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이제 그만 나타나도 되잖아. 나는 공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탄식했다. 도와줘. 하지만 소녀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이기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할 뿐이다. 나는 괜스레 화가 났다. 어쩌라고! 뭘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건들면 터져버리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화를 내봤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깨달으니 더 이상 화가 나오지 않았다. 원망스럽게 한참을 공을 바라보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껏 꿈에선 하얀색 공에서 움직임이 느껴져 계속 봤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움직임이 달랐다. 하얀색 빛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알 수 없는 형체는 도와달라 외쳤다. 가까이서 들으니 절박함이 더욱 묻어나왔다. 정말로 도와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그래, 너도 여기서 있으면 답답해서 도와달라는 걸 거야. 그치?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결국 분노가 근거 없는 이해심으로 변했다. 공을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대체 널 얼마나 본 거냐? 대충 생각해도 50번은 넘은 것 같은데 이젠 어째야 되는지 말해줄래? 하지만 소녀는 도와달라고 외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휴, 나도 이런 거 앞에서 말하고나 앉아있으니 미쳤지 미쳤어. 둥둥 떠있는 하얀 공 대신 누군가가 대답해줬다. 동굴 밖에서 머뭇거렸던 늑대였다. 늑대는 돌부리를 밟으며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린다. 이빨 전체가 충치라도 생긴 것처럼 몸 색깔과 같았다. 어둠 속에서 늑대가 눈을 감고 걸어온다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둠과 동화된 색이다. 늑대는 천천히 다가온다. 그도 빠르게 다가와 물어버리고 싶을 거다. 하지만 달려오기는커녕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것이 실상이다. 늑대가 점점 다가오는 와중에도 하얀색 공은 도와달라 아우성이다. 지금 내 심정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늑대는 벌써 몇 걸음 이내로 들어왔다. 이런 상황은 꿈에 없었다. 도중에 잘못되었던 요소가 있었는지 돌이켜봤지만 특별한 것은 딱히 없었다. 꿈이라면 실패해도 다시 잠자리에 들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곳은 현실이라 그럴 수도 없다. 어쩌면 실감나는 꿈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실수로 공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러자 공은 기다렸다는 듯 점점 크기가 커지며 바람, 소리를 요란하게 냈다. 공이 커질수록 밝아져서 어둡기만 하던 늑대도 환히 비춰주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격렬하게 떨린다. 손 위에 공이 떨어지자 강한 진동이 느껴진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늑대는 입을 쩍 벌리면서 달려들었다. 옆으로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지만 늑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매섭게 쳐다보았다. 이거나 먹어라! 다시 달려드는 늑대에게 얼떨결에 하얀색 공을 던졌다. 그러자 커다란 늑대 입속으로 하얀색 공이 들어가 버렸다. 늑대는 당황하며 갑작스레 들어온 공을 토해내려고 했다. 하지만 공은 커다란 늑대 이빨에 걸려 빠져나오지 않았다. 제발 터져라! 벽에 최대한 몸을 밀착시키며 늑대 뱃속에서 이대로 터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늑대는 점점 커져만 가는 공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공이 오히려 몸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늑대 뼈가 불러온다. 늑대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자 잠시 뒤 강한 하얀색 파장이 뿜어졌다. 주변에 있던 액체들은 출렁거렸고 벽은 폭발을 이기지 못해 휘어졌다. 환한 빛이 또다시 내 품으로 다가왔다. 머리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울창한 가로수길이 길게 늘어져 있다. 바람이 많이 불어와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며 바사삭 노래를 부른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웃음소리가 만연하다.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다. 여긴 어디야? 갑작스레 한가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다. 따뜻한 봄바람은 어두운 보라색 세상은 꿈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주변을 살피려 앞을 보자 언제부터 있었는지 소녀가 서 있다. 소녀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듯하다. 머릿속에서 만났던 그 소녀였다. 누구인지 알아보려 얼굴을 살펴봤지만 바람결에 긴 생머리가 흩날려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처럼 익숙하였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인지 친숙하게 말을 걸었다. 기억나? 소녀의 목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뭐가 기억난단 말인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머리가 어지럽다. 어지러웠던 정신을 가다듬자 끈적끈적한 액체가 넘실대고 있었다. 기겁하며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바닥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바닥이 이렇게 찐득한 것으로 보아 꽤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나 보다. 그것도 꿈이었어. 믿기 힘들었다. 따뜻한 느낌, 즐거운 아이들 소리, 바사삭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 모든 것이 진짜 같았다. 꿈이라고 생각하기 싫은 만큼 공이 있던 자리엔 폭탄이라도 터진 듯 파여있는 홈이 있었다. 주변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듯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자리 위엔 형체 없는 빛이 고고히 떠 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빛을 향해 가봤다. 가까이 갈 때마다 커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빛은 손바닥만한 공처럼 뭉쳐 있다. 역시 바라봐도 눈이 부시지 않는다. 안에서 뭔가 꿈틀대고 있었다. 순간 터져버릴까 걱정되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푹 담가버렸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래서 만진 줄도 몰랐을 것이다. 서둘러 팔을 빼봤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조그마하게 꿈틀대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움직였다. 마치 지렁이 여러 마리가 엉켜있는 모습이다. 그 안에서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안 돼. 도와줘.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다가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가 심상치 않았다. 싸우면 안 돼. 도와줘. 소리가 선명히 들려올수록 빛은 커졌으며 안에서 꿈틀대던 무언가도 덩달아 격렬하게 움직였다. 또 설마 서둘러 동굴 구석으로 달려가 몸을 웅크렸다. 빛에서 멀어질수록 벽 너머에서 괴물들이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또한 죽을 것이라는 늑대 괴물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하지만 이내 동굴 안은 거센 바람 소리로 가득 차서 들리지 않았다. 실제로 피부로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바람 소리만큼은 거센 소용돌이 속에 있는 느낌이다. 잠깐 실눈으로 빛을 봤다. 홈중앙에 떠있던 빛은 어느새 벽과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졌다. 주변에 있던 액체들도 서서히 물결이 생겼다. 본래 나무였던 벽 사이에 틈이 생겼고 그 사이로 빛이 새어나갔다. 역시 이게 제일 싫어. 나지막이 중얼거린 순간 빛은 폭발했다. 그대로 전부 맞을 수밖에 없었다.